7번 보겠습니다. 독점 기업 A의 수요 곡선, 총 비용 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독점 이윤 극대화 시 사중 손실 데드웨이트 로스는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이 사중 손실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 체제가 독점 시장으로 바뀜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회적 순손실을 의미하고, 이것은 자중 손실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우리는 독점 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 점과 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에 이윤 극대화 점을 구한 다음 두 시장의 균형 간의 사회적 후생의 차이를 구하면 사중 손실이 나오겠습니다. 먼저 수요 곡선을 보면 수요 곡선은 평균 수입 곡선과 같죠. 그래서 AR이 -Q 플러스 20이 되고, 그리고 한계 수입은 직선의 수요 곡선이니까 기울기가 2배인 직선의 방정식이 한계 수입 곡선이 되죠. 그래서 -2Q 더하기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총 비용 곡선을 Q에 대해서 미분하면 나오죠. 따라서 한계 비용은 2가 되겠습니다. 독점의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MR과 MC를 일치해서 정리를 하면은 생산량은 9가 나오고, 가격은 이 9를 수요 곡선에 대입을 하면 11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른쪽에 그래프로 해서 나타내면 먼저 절편이 20인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배인 한계 수입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이 빨간 점에서 균형 생산량이 9로 정해지고, 그리고 시장 가격은 11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독점 체제일 때의 균형이고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이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균형점이 되겠습니다. 즉 P는 MC인 점에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이 달성되고요. 그러면 수요 곡선에서 P 대신에 MC인 2를 대입하면 Q는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균형 생산량이 18이고 가격이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중 손실을 구해야 되는데, 사회적 관점에서 후생이 독점 시장과 경쟁 시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구하면 되겠죠. 독점 시장과 비교해서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한계 수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은 사적 한계 비용이나 사회적 한계 비용이나 이 문제에서는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MC가 사회적 관점에서의 한계 비용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의 이 균형점에서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한계 수입은 비록 하락을 하지만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는 크게 유지가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점까지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파란색 빗금친 부분만큼 사회적으로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의 면적은 가로가 9이고 세로가 9이니까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2분의 8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양의 효용을 주는 X제와 Y제가 있을 때 소비자의 최적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는 코너해가 아닌 이상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X제의 한계 효용을 MUX라고 하고 X제의 가격을 P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Y제는 한계 효용이 MUY고 가격이 PY가 되겠죠. 그래서 이 PX분의 MUX, 가격 1원당 X제의 한계 효용과 가격 1원당 Y제의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아래와 같이 한계 효용끼리 그리고 가격끼리 묶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변은 X제와 Y제의 한계 효용의 비가 되고, 이것은 X제와 Y제의 한계 대체율이 됩니다. 그래서 MRS X, Y가 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x제와 y제 사이의 주관적 교환 비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x제와 y제의 가격의 비율인데 이것은 두 제와의 가격 비율이고 시장에서 실현 가능한 객관적 교환 비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는 두 제와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과 시장에서의 객관적 교환 비율이 같아질 때 달성이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두 제와의 시장 가격 비율이 1보다 커야 한다.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제와에 지출되는 돈 1원당 한계 효용이 같아야 된다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가격 비율을 가지고 보려면 이 아래의 식을 가지고 봐야겠죠. 여기서 두 제와의 시장 가격 비율은 이 우변인데 이것이 1보다 커야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또는 이 효용 극대화의 일개 조건과는 관계가 없는 보기입니다.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2번, x제 1원당 한계 효용이 y제 1원당 한계 효용보다 클 때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화된다. 이 두 개가 같아질 때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즉 x제 1원당 한계 효용이 y제 1원당 한계 효용보다 크다면 y제 소비량을 줄이고 x제 소비량을 늘리면 이 소비자 효용은 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가격 소비 곡선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한 상품의 가격만 변할 때 소비자의 최적 선택점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가격 소비 곡선의 정의 자체를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예산 제약이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소비자의 예산 범위를 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산 제약이라는 것은 px 곱하기 x 더하기 py 곱하기 y가 어떤 소득 m이라는 것이고 이 소비자는 m이라는 소득 하에서 x제와 y제를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예산 제약을 의미하는데 예산 제약이라는 것은 예산 하에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비자의 예산 범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예산선의 기울기는 한 제와의 한계 효용을 의미한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XY 평면에서 생각한다고 할 때 이것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PY분의 PX 곱하기 X 더하기 M 나누기 PY가 되는데 예산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PY분의 PX가 되죠. 이것은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보기에서는 한계 효용, 그것도 한 제와의 한계 효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이 한계 효용은 효용함수에서 도출되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제와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산선과는 관련이 없죠. 따라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x제의 공급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Q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분의 P분의 DP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QS분의 DQS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화 분끼리 묶으면 DP분의 DQS 곱하기 QS분의 P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변화분으로 된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x제의 공급함수를 전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q는 dp가 되고 그러면 dp분의 dq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qs분의 p인데 지금 보기가 p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q를 p로 표현을 바꿔야겠죠. 공급함수 q가 p-6이니까 결국 q는 p-6이 되고 p는 그대로 오죠.
그러면 1이랑 곱하면 P-6분의 P가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